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주유소 2부는요. 신의 한수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고요.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종목 상담 받을 예정이니까 미리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좀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강의 들으러 가볼까요? 어떤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엔 윗집도 알고 아랫집도 압니다. 이정수 전문가님이 바로 주유소 2부에 온다는 걸요.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신의 한 수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시켜주실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은 샵 0082번 적으시고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장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위원님? 일단 짧게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제가 8월 20일 날에서 공개 방송을 열었을 때에서의 대부분 사람들의 그 계좌들이 몇 프로 정도 깨졌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대충 조사를 해보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손실이었더라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고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리고 적게 깨진 사람들은 마이너스 10% 깨진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적게 깨졌냐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올라오면서 한 100여 개의 종목들은 이미 고점을 다 올라왔습니다. 이미 수익으로 돌아서거나 대형주도 다 올라가 있는 애들 꽤 있고요. 뭐 하여튼 종목별로 다 틀리기는 한데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은 사실 종목들이 지금 손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계속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내동매매를 하지를 않는다라 그러면 계좌들이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좀 줄어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줄어들었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이번 주, 다음 주 추석 연휴 전까지는 종목들이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박스권 기회가 돼요. 그래서 뭐 내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급격하게 이렇게 들어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주는 흐름만 보여준다라 그러면 혹은 계속 이렇게 횡보할 것 같은데 횡보만 해줘도 복구가 되는 신기한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무조건 맨날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다라 그랬죠.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떨어지면 또 반등 주고 그러니까 매매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수익을 챙겨줘 주진 않습니다. 종목들이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거나 손실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항권에 부딪히면 팔아주는 거예요.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래서 하루 이틀 빠지면 다시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수익 났으면 팔고 혹은 손실이 줄어들었으면 저항권에서 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가 저항권인지는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보여줄 테니까 그런 데서 이제 저항권에 팔고 하루 이틀 또 빠지면 또 싸게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번 주 다음 주에서는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익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좋게 본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여기를 뚫지 못하면 여기서 멈춰지거나 살짝 밀릴 가능성은 있는데 밀려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갈 종목들은 갈 거니까. 자, 시장은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어차피 신의 한 수 이 시간 말고도 제가 장 끝나고 3시 반에 진짜로 신의 한 수를 하거든요. 그때에서는 월, 수, 금에서 하는데 그때에서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침에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 월화수목 금요일 빠지지 않고 휴일도 없어요. 계속 제가 주시장이 열리면 계속 방송을 해드립니다. 낮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까 거기서 시장 얘기 더 들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해드린 얘기는 시장은 그냥 평이하다. 그렇게 평이하다는 뜻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에요. 근데 막 차별화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짜증이 나실 텐데 좀만 더 참으면 다 올라올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이제 네. 강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먼저 자, 강의 자료는 요겁니다. 제가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 추천했던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드리고 나서 여러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왼쪽에 지금 도하나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숙제 종목으로 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주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어떨 때에서는 좋은 종목을 주기라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줬는데 그걸 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 잘 움직일 건가 이제 뽑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과연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요거를 이제 강의를 좀 넘어가 보면 자, 일단은 실전 매매 정수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종목인데요. 2020년 3월 12일 날에 삼성전기를 그때 당시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차트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와서 9만 원으로 떨어지면 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자, 작년 3월 2일이었죠? 맞나요? 3월 12일. 작년 3월 12일 날에 삼성전기. 작년 3월 12일. 3월 12일이면 여기네요. 그러니까 하락하기 직전에 자, 차트를 길게 놓고 기간을 늘려서 3월 12일로 돌아가면 2월 14일 자, 요 날이네요. 그러니까 요 날인데 이게 아침 방송에서 얘기할 때라 차트가 위에 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가상으로 그때 시장이 흔들려 가지고 떨어져 갖고 차트 모양이 좀 바뀌었지만 아침에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딱 아까 봤었던 요 모양이었거든요. 떠 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 모양이었는데 이게 9만 원으로 떨어지면 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그러니까 9만 원이면 봐봐요. 여기에서 9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23%가 빠지는 자리인데 대형주잖아요. 삼성전기. 시가총액 지금도 13조짜리 종목이고 대형 종목을 23% 빠진다라는 얘기는 시장을 안 좋게 얘기했겠죠.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 3월 8일 날에 시장 박살날 거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목들 폭락할 거니까 현금화 대응하시고 종목들 박살날 겁니다. 그 박살나면 뭘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많이 빠지면 사시고 LG화학 많이 빠지면 사시고 삼성전기 많이 빠지면 사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9만 원으로 떨어지면 사세요라 그랬더니 9만 원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요? 그쵸, 떨어졌죠. 봐봐요. 뚝뚝뚝뚝뚝 한 4일 만에 떨어졌네. 그렇죠? 4일 만에 떨어진 자리가 81,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날 3월 12일 날에 추천했을 때에서는 미리 나중에 떨어질 거니까 그때 들어오면 사세요라고 미리 줬고 가격이 미도달됐기 때문에 방송 규칙상 당일날 안 들어오면 미도달이 돼서 가격이 안 들어와서 이거를 가지고 이때 당시 9만 원에 사줬으니까 수익 났으니까 대박이죠. 라는 얘기를 자랑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얘기 안 하잖아요. 후성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후성은 가격이 들어온 게 19번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랑을 하지만 삼성전기는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면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고 LG화학과 삼성전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이때 당시. 대형주를 사야 되니까. 나중에 시장이 또 급락 나오면 안전한 건 대형주예요. 대신에 그 가격 사는 게 아니고 밑에 가격을 후려쳐야 돼요. 한 20%, 30% 후려쳐가지고 싸게 사면 되는 겁니다.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그래서 9만 원에 사시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서 이제 제가 상담도 했었었는데 삼성전기 9만 원에 사줬는데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후에서 삼성전기 굉장히 잘 갔거든요. 나중에 봐봐 한번. 이렇게 잘 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서는 몇 번 물어보더니 여기서부터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이미 다 팔고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안 좋은 흐름을 주고 30%나 대형주가 상승을 하니 누가 들고 있겠어요? 근데 그 종목이 몇 프로 갔느냐? 이 삼성전기가 100%를 넘게 갔어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딱 9만 원짜리가 어때요? 매수의 급소였죠? 9만 원짜리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150%가 올라갔어요. 거의. 140%, 150% 올라가 버렸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 왜 거기에서 9만 원에 추천을 했느냐? 그럼 다시 한번 차트를 돌려서 제가 이때 당시 실시간으로 추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지나간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이때 당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장 빠지기 직전 장 빠지는 날 종목 추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서는 다 천재죠. 그렇죠? 지나고 나서 차트 보고 추천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저는 실시간으로 아침마다 종목을 추천을 해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때만 이때 당시 삼성전기 그때 당시 12만 원 근처에 있었을 때에서 9만 원에서 사라 했는데 들어왔잖아요. 4일 만에.
그렇듯이 이때 당시 9만 원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그럼 어떤 관점에서 추천을 했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 차트 볼 때서 어떻게 보시라고? 길게 보라 그랬죠. 차트를 이렇게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이때 당시 여기니까 여기 이전에만 봐야 되고 이후에서 차트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요 흐름을 보고 보는 건데 차트가 이미 여기서 바닥에서 여기를 넘어가죠. 여기를 넘어가고 한 차례 강한 상승을 주면서 상승 N자를 주고 하락 N자 비슷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내려오고 강하게 또 반등을 주는 게 이렇게 갈 거였는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였는데 불가항력으로 장이 박살나면서 얘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빠질 생각이 없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박살이 나니까 싸게 사는 거였는데 그래서 전저점 자리를 봤던 건데 그 자리가 9만 원 이하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때 추천했는지 이제 눈에 보이죠? 이 큰 상승 N자를 봤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차트로 돌리면 그 큰 상승 N자가 이거예요. 이거. 요렇게 이게 목표치였던 겁니다. 지금은 다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 당시 저는 요 차트를 보고 요까지만 보고 네모를 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네모의 모양을 보고 이거를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목표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로 빠져? 그럼 사야지. 그래서 9만 원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주워 담은 거예요. 수급도 좋고. 그래서 수급은 체크를 항상 해야 되면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은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매수가 돼가지고 이게 몇 프로 갔다고요? 150%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 9만 원짜리에서 9만 원짜리 찍으면 쭉 찍으면 이게 141%네요. 150% 아니고 141% 정도를 찍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시 PPT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서 4월 17일 날에서도 또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얼마 추천했냐면 여기 보면 여기는 9만 원에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전략은 드렸고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익 났다고 감사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왜 또 10만 원에 또 추천했느냐. 자, 그럼 이제 이건 공부니까 자, 며칠이죠? 4월 17일 날 4월 17일 날 또 차트를 또 봐야죠. 4월 17일 날 차트를 키워서 4월 17일 4월 17일 요 모양이네. 자, 요 모양을 딱 봤을 때에서 이미 반등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죠? 반등은 시작을 한 거고 사실 좀 하루 늦었어요. 좀 하루 늦었는데 원래는 여기서 추천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전날 더 좋은 종목이 보여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삼성전기를 하루 늦게 추천할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 갯째로 봤었으니까 아마 LG화학을 추천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마 전날 한번 찾아볼게요. 왜 이거를 그날 추천 안 했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날 추천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하루 늦었습니다. 이유는 더 좋은 다른 종목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거 추천하느라 조금 하루 늦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 다음 날에 이렇게 4월 16일 날 요날 추천했었어야 되는데 4월 17일 날에 추천하면서도 앞불사 좀 한 템포 좀 늦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조정받으면 10만 원에 사세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안 들어왔죠.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날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차트 모양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럼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분차트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분차트로 옮겨놓으면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작년 4월 달이라 보이질 않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30분 차트로 2020년 4월 16일, 17일 이게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4월 안 나오네요. 9월 달까지만 나오는데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은 이제 30분 차트, 240분 차트로 넘어가도 그쵸. 2020년 4월은 안 나오는데 요런 거를 넘어가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포인트를 보고 이제 매수 추천을 했었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서 또 그런 차트가 보이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거 이해가 되는 사람 반, 안 되는 사람 반 될 텐데 아니 분차트에서 뭘 보고 얘기를 했지?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때쯤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서도 그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날 8일쯤에 넘어가는 모양이 나왔을 건데 아쉽게도 키움증권은 1년치가 넘어가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지만 자, 요거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해서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삼중 바닥형 보이죠? 그러니까 차트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1시간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 모양에서 원래는 4월 16일 날 추천해 됐어야 된다고 그랬죠. 4월 16일 날에 딱 차트를 보면 이중바닥형이라고 지난주, 지지난주 설명해 드렸죠. 확인 매수의 기본. 이중바닥형이 이미 여기서 찍혔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되는데 96,000원 사면 딱 좋은데 놓친 거죠. 그리고 105,000원에 사기에는 좀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좀 더 싸게 사야지라고 노리고 내려오고 나서 10만 원짜리에서 양봉 뜨는 날 이날 샀었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최적화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루 좀 늦은 거예요. 하루 좀 늦은 건데 이유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차트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중바닥형이 찍히고 나서 올라가고 조정받고 양봉 나온 날 요 날 샀었어야 된다. 타이밍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면 자, 이거는 7월 30일 날 원익 QNC 매수 가격은 15,000원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116.7% 수익이 나왔는데 아까는 미도달 됐고 얘는 미도달이 안 되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7월 30일 날 지금 얘도 차트를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삼성전기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차트를 봐야죠. 그렇죠? 7월 30일 날 원익 QNC 자, 7월 30일 날 7월 여기 자, 7월 30일 날 요 날 이제 추천을 하고 나서 113%인가 117%인가 하여튼 110%가 넘게 올라갔는데 이거를 왜 여기서 추천을 했느냐? 일단은 여기까지의 이제 여기만 보면 여기까지 보면 단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를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넘어갔고 여기서 계속 바닥을 계속 찍으면서 이 여기를 지지를 하죠. 이미 여기를 한 번은 흔들어 놨지만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었었는데 한번 빼놓고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도 하나, 둘, 크게는 3개 정도의 바닥이 찍혔지만 작게는 다중바닥형으로 찍혔어요.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면 이 박스권의 흐름을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만 보면 안 되고 사실 이쪽에 있는 원익그룹주들을 보게 되면 아마 원익그룹주 쪽에서 좋은 흐름이 원익 IPS라든지 원익 머티리얼들이 나왔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 기억이 그쪽 그쵸? 이쪽 애들이 이제 강하게 얘도 모양은 비슷한데 얘도 나중에 움직였네요. 원익 IPS 이것도 나중에 움직였네요. 그 원익 QC가 먼저 움직였다는 얘긴데 7월 30일 날 아니네 얘가 먼저 돌파가 돼 있었네. 그렇죠? 얘가 먼저 여기를 원익 IPS가 여기 먼저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추천했었던 이유가 이제 이쪽 그룹주들이니까 이제 짝짓기 매매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짓기 매매로 들어갈 때에서 먹을 폭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얘가 올라갈 때에서 먹을 폭이 있는가. 어쨌든 쭉 빠졌다가 박스권인데 이때 당시에는 여기에 갇히는 모양이었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먹으면은 대략 못 먹어도 30%를 먹을 수 있는 폭이 나왔던 거고 넘어가는 건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넘어가는 건 나중에서도 원익 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IPS가 많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얘도 따라서 넘어간 건데 매매하는 사람들은 사실 차트를 보고 먹을 폭이 10% 정도 나오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에서 5% 단타 치기 위해서 먹을 폭이 10%만 넘어가면 나오는 건데 30%면 충분하죠, 뭐.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원익 QNC도 넘어가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요 패턴에서 원익 QNC는 7월 30일 날 여기를 넘어가고 저점이 지지가 되고 이미 벌써 원익 IPS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 N자형을 보고 이렇게 딱 N자형 요 정도를 보고 전고점 저항 요 정도까지만 보고 일단은 접근을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서 원익 머티리얼즈와 원익 IPS가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쪽 원익 그룹주들은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원익 QNC도 실적이 좋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 바닥에서 패턴주로 매매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패턴주로 매매가 들어갔던 종목들은 막 500%, 400% 수익이 안 나와요. 이 위치에서는 얘는 많이 올라가 봤자 정말 많이 가면 300%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고 정말 많이 가면 지금 정도면 사실 고점이라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는 박스권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기는 좋았던 패턴이다. 라는 뭐 그 정도?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해서 핫했던 종목이죠. 이거는 8월 21일 날 하나마이크론을 5,950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후성 못지않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223%가 최근에 올라갔죠. 작년 8월 21일 날 하나마이크론 작년 8월 자, 요것도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아까 원익 QNC보다는 확실히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보이나요? 안 보이면 눈을 더 크게 뜨시고 원익 QNC를 이렇게 보면 딱 봐도 크게 뭐 300% 먹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박스권을 치고 여기서 올라오면 그 정도예요. 많이 바닥에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마이크론을 보게 되면 참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 이전 고점 여기서부터 찍으면은 이 폭이 370%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00%는 깔고 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째려봤던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가격을 5,950원 5,950원에 8월 21일 날에 얘기했던 것도 결국은 바닥줄. 그래서 바닥에서 쭉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많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동안 빠졌다가 9년 동안 빠졌다가 반등을 주고 조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기똥차게 아주 거기서 이제 잡아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 이런 종목만 보냐면 사실 제가 뽑으려고 뽑기도 하는데 제가 그러죠. 제 왼쪽에 있는 컴퓨터는 자동으로 이런 패턴들을 뽑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레이더라 그랬잖아요. 저는 레이더를 만들어 놓고 써요. 그리고 그거를 유출이 안 되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컴퓨터에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쓰고 있지만 다른 아이디로 써요. 그래서 여기에도 저장이 안 돼요. 굉장히 치밀하죠.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 아이디가 아니면 로그인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어쨌든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컴퓨터는 그런 것만 잡아내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건데 그때 당시도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거기에 이제 레이더에 걸린 거죠.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5,950을 추천하게 된 건데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 패턴을 여기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움직일 때서는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사고를 칩니다. 잘 가다가 쭉 빠져요. 그리고 복구를 하는 듯 하다가 또 빠지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과거 SF에도 나오고 뭐 웹젠이라는 패턴도 이런 거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에 항상 이런 패턴들을 주는데 보면 다 5개월이야 다 보면. 최근에 APS도 마찬가지고 코스모학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들이 물려가지고 고생한 다음에 박루 줄 것 같았는데 또 떨어지고 보면 장이 그렇게 급락하지만 않으면 장이 살아있으면 대부분 다 5개월, 6개월이면은 그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한번 급등을 시켜놨는데 그래서 요 흐름들 때문에 여기서는 안 쳐다보고 있다가 제 레이더에 걸린 게 바로 여기죠, 여기. 요게 걸린 거예요. 얘가 이제 다시 살아나네. 자, 보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죠. 거래도 싫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제 눈에 레이더에 걸린 거지만 제 컴퓨터 레이더에는 다른 로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컴퓨터가 이것 좀 봐달라고 뿅뿅 거려요. 그러면은 딱 보면 이제 됐네. 그렇죠? 그래서 8월 21일 날이라 그랬나요? 21일 날에 조정을 받고 있길래 여기서 공략을 한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은 물려도 먹겠네. 해갖고 여기서 공략을 시켰던 거고 공략하자마자 급등을 해가지고 회원들도 좋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침 방송에 사가지고 사자마자 막 40% 50% 수익 나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팔라 그랬죠 뭐 그렇죠?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자 보면은 특징을 보면 이렇게 추세가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안 깨지면 계속 버티면 먹어요. 세아베스트도 마찬가지고 주성엔지는도 마찬가지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후성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샀을 때에서 이 추세에서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저점만 안 깨지면 돼. 그래서 저점이 깨진 적이 그러니까 요 선하고 이 추세선이 깨지는 자리가 있는가 한번 봐보자 한번. 차트를 다시 원래 자리로 놀려보면
이 추세는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면은 왜 갑질할 수 있는가? 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질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사는 종목을 갑질 종목이라고 추천을 하고 씨앗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기관 외국인들보다 싸게 사서 사실은 싸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싸게 사는 느낌으로 싸게 사서 갑질을 하자라는 의미로 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바닥에 사가지고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 수익 나면은 무섭잖아요. 그렇죠? 내려갈까 봐. 실질적으로 내려갔고 60% 수익 났다 하나도 안 팔았던 사람들은 26%로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34%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60% 수익 났을 때에서는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냅둬버리자 오징어 다리로 그냥 냅둬버리면 그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난다? 이렇게 220%가 수익이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사서 이렇게 쭉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갑질 종목. 바닥에서 사야 된다.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방법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여기서 주워 담아서 수익 날 때 절반 팔고 나머지 분들은 그 다음서부터는 얼마든지 매매로 공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패턴을 쪼개면 올라간 다음에 하락연자로 내려가고 여기서 양봉 뜰 때 또 들어가죠. 이것도 보면 여기서 이중바닥형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 마이크론으로도 1시간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중바닥형에서 들어가면 되고 이게 들어가기 싫으면 여기 장대 양봉 나올 때 있죠. 이날 들어가거나 아니다 싶으면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지루한 과정을 견디고 저점이 안 깨지니까 거의 두 달 걸렸죠. 두 달이 걸리고 나서 돌파를 하고 또 올라가는데 선수들은 또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정고점 돌파하고 거래 실리는 날 오케이 하고 여기서 그냥 냅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질러놓고 저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선수들은 이걸 돌파 매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 매매는 이렇게 사다가 그러니까 바닥에 사는 거는 이제 초보자에 사서 싸게 사는 건 좋은데 사면은 세월아 내월아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특정적인 구간을 돌파할 때에서 이제 질러 매수 들어갔다가 깨지면 바로 잘라버리고.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고 팔고가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 자리를 안 깨고 올라갔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쭉 빠졌다 또 지지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결국 여기를 안 깨잖아요, 여기를. 이 저점을 안 깨고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은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죠.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뭐 떨어질 생각은 안 해서 뭐 나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미 바닥에서 수익이 200% 이상 많이 났다. 혹은 뭐 100% 이상 났다. 그런 분들은 뭐 16,000원, 뭐 추세 깨진 자리는 한 14,000원인데 14,000원, 16,000원 자리가 안 깨지면 지금도 보유하셔도 괜찮은데 다만 매수 가격이 높다면 그냥 파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하나 마이크론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그냥 곁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기초적인 부분을 막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추천했었던 이런저런 종목들에 대해서 쭉 스토리를 좀 나눠봤는데 더 자세하게 나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 아주 초보적인 부분도 공부를 시켜드리는 아마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님의 또 신의 한 수 강의를 들어봤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핫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의 한 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종목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차트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계실 텐데요. 이정수 전문가님 노란톡은 24시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궁금하다, 나는 주식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강의를 좀 들어봤으면 본격적으로 좀 숙제 검사도 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옆에서 열심히 받아 적고는 있는데 아직 감이 왔다고 하기엔 저희가 몇 강 진행이 안 됐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3강이었죠, 3강. 네, 3강. 세 번째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밑밥을 좀 깔자면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 지난번에 순서 잘 꼽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난번에 이제 주식 복귀를 한번 넘어가 봐야 될 텐데 네. 지난번에 이제 세아베스트, 현대이아, GS건설, 삼성엔지닌, 포스코를 이렇게 순서대로 뽑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다 일단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뽑았거든요. 네. 일부러 좀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다 올라가긴 했어요. 네, 다행히도. 네, 다행히 다 올라갔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렸습니다. 왜 이 종목을 뽑아왔으며 왜 순서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먼저 보면서 갈게요. 네. 자, 세아베스틸
세아 베스틸. 왜 세아 제강이 나오는데? 세아 베스틸. 엉뚱한 종목 보면 안 됩니다. 세아 제강도 잘 가요. 네. 자, 세아 베스틸. 자, 지난주 월요일 날이 요 봉이에요. 그래서 요 봉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오르긴 올랐어요. 네. 몇 프로 올랐었냐면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 날 기준으로 한 5% 갔었어요. 5.5%. 그러니까 못 간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못 간 거는 아니에요. 뭐 물론 지금은 원래 자리로 내려오긴 했지만 세아베스는 이렇게 움직였고 자, 현대위아도 얘기했었고 얘는 좀 빠졌네요. 근데 얘도 수요일 날까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화요일 날 수요일까지만 해도 3.4% 올라갔다가 지금은 아마 1% 정도 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뭐가 문제입니까? 뭐 또 올라가면 되는 거지. 네. 자, 어쨌든 현대위아 이렇고 자, GS건설. GS건설 잘 가더라고요. GS건설. 이 친구를 1등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삼성엔진이 더 갔을걸요? 그래요? 네, 자, 일단 요거는 몇 프로 갔냐면 오늘까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얘는 한 대략 한 4.5%까지 올라갔었었네요. 네. 자,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이게 수요일 날이고 이게 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이날이었으니까 얘가 몇 프로 갔냐면은 이날 기준으로 뭐 대충 한 9.5% 갔어요. 무거운 거 치고 정말 잘 간 거네요. 솔직히 제 예상보다 5% 더 갔습니다. 그래요? 나의 예상 시나리오보다 더 가긴 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줬던 종목들의 그 흐름은 네. 가기는 가는데 많이 안 가는 찔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안전한 종목. 일부러. 네. 일부러 그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그 종목들이 다 강했습니다. 다들 5%씩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을 사더라도 큰 손실이 안 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에 단점은 뭐다? 사실 이걸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이걸 답을 얘기하고 있네. 이 단점이 뭐냐면 네. 안 가요. 답답하다. 답답하죠. 막 1%, 2%. 근데 재수 좋게 이렇게 삼성엔지니어링처럼 10% 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래서 대형주의 흐름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서는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게 월요일 날의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형주들이 한 이날 5% 갔잖아요. 5% 가는 걸 사면 무서워서 못 사요. 자, 도지현한테 물어볼게요. 네. 자, 대형주입니다. 5% 올랐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매수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5% 올라가는 종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이 가요, 안 가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안 가요. 네. 하이닉스 5% 올라가요. 삼성전자 5% 올라가 들어갑니까? 못 사죠.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자리와 그 타이밍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들어갔을 때 손실이 잘 안 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5%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조정받으면 손실 날까 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은근히 손실이 잘 안 나요. 그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줬던 거고 만약에 이게 숙제가 아니었다라고 인식을 못했던 분들은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돼서 지난주에 일부러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5%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위치가 고점이 아닌 애들만 뽑아온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한번 지난번에 이제 아까도 이제 하나 종목이 하나 남았는데 자 포스코도 한번 볼게요. 포스코도 지난주 월요일 날에 몇 프로 갔냐면 5.7%, 5.4% 갔던 종목. 종가는 5.4%. 봐봐 이거 이렇게 갔어요 이거. 5.4%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야 이거 많이 올라가서 나 손이 안 가는데 웬걸? 봐봐요.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몇 프로 가요? 얘도 이 대형주도 6%나 올라갔네요. 그렇죠? 대형주를. 근데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개별주 매매하는 사람 내지는 종목들 수익 내는 사람들 중에서 얘보다도 수익 안 나온 사람들도 꽤 있을걸요. 왜냐면 차별화장이라서 안 가는 건 아주 징그럽게 안 갑니다.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보다 수익 안 나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빠진 것들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닌데 좀 지루하다. 지루하지만 이 정도 수익도 나온다. 근데 그 시점이 완전 바닥에서 안 움직일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떠 있는 상태에서도 모양만 이쁘면 얼마든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난주에 세아베스틸부터 해서 뽑아온 겁니다. 세아베스틸부터 해서 일부러 올라가는 걸 뽑아온 거예요. 일부러. 이게 보면은 이것도 5%죠? 지난주 월요일 날에. 신기하지 않나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안 빠져요. 수익을 줘요.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종목과 좋은 종목들은 먹을 폭만 있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수익 내기가 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주의 숙제는 요게 숙제였습니다.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서 뭐 실력이 늘어나고 있을 거고 그냥 보시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 계속 보겠죠, 그렇죠? 실력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열심히 고민하시고 무슨 숙제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잘 움직일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지만 왜 저 종목들을 뽑았을까? 추천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오늘의 이제 숙제 종목을 그렇죠. 이제 뽑아드릴 건데 이것도 왜 이쪽 종목을 뽑았는지는 또 비밀입니다. 왜냐면은 1강 때 얘기했던 종목들은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개별주들 중에서 안전한 쪽으로 뽑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3원 제강인가 뭐였죠? 3강 MNT였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수익이 빨리빨리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20%인가, 확 17%인가 20%인가 올라갔었던 거고 그랬던 건데 이거는 좀 짬뽕입니다. 자, 오늘의 숙제 종목은요. 일단 힌트는 드렸어요. 짬뽕이라 그랬어요. 1강과 2강의 종목들을 짬뽕을 시켰어요. 무슨 종목인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네. 자, 그리고 순서를 뽑으셔야 되고 네. 자, 먼저는 후성입니다. 네. 자, 후성이 1번 종목 후성이고요. 2번 종목은 아즈텍 WB. 네. 오늘 20% 급등했어요. 얘도 19.68% 급등을 했고요. 여러분 손이 안 나가죠? 자, YG1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14.8% 급등. 자, 차트를 봐야 돼.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자, 후성. 자, 후성. 오늘 23% 급등한 거 뽑아왔어요. 왜 뽑아왔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얘기해 줄 겁니다. 도준 앵커님도 지금 네. 왜 뽑아왔을까 계속 지금 머리를 굴리고 계실 텐데. 네. 자, 후성을 뽑아왔고요. 그다음에 아즈텍 WB를 뽑아왔어요. 19.68% 급등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YG1. 추천주로 뽑아온 거 아니에요. 공부 숙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 안 갈 수 있는 종목도 있고 좋은 종목도 있고 막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좋은 종목들을 뽑아온 건 맞아요. 자, OCI. 자, 오늘 8.17%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뱀 미디어. 요게 이제 4.89%. 그러니까 잘 찾으면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차이점도 있고 왜 이 종목을 뽑아왔을까 여러분들 궁금할 텐데 너무 이걸 쉽게 여기서 얘기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뽑아왔는데 자, 도준 앵커님은 도대체 제가 무슨 생각으로 뽑아왔을까라는 게 좀 감이 오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종목 목록만 보면 감이 오진 않아요. 느낌은 어때요, 종목의 느낌은? 근데 제가 찍는 걸 정말 못하거든요, 정박사님. 아, 그러니까 그래요? 후성부터 뭐 초록뱀 미디어까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글쎄요, 최근에 잘 갔던 종목들 반, 뭐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안 움직이는 종목 반, 뭐 이렇게 구성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반반으로?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설득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번외 정답인 거죠? 원래 생각하신 정답이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정답이 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네. 보면은 이게 무슨 과학 영재들이나 이렇게 문제를 내면 네.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풀이를 해본 거 보면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서 맞춰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이제 답을 내신 건데 저는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식 영재반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맞는 답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제 의도는 아니었고. 의도는 아니었다. 출제자의 그렇죠, 의도는 그렇죠, 아니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괜찮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요. 갔던 거, 잘 가는 거 네. 반. 그다음에 네. 이제 갈 거 이제 뭐 갈 아니면 거 이제 반. 아직 안 간 거 반. 안 간 거 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종목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후성이랑 초록뱀이 여기 껴 있어서 이걸 대체 몇 위로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순서를 고르면 되나요? 그렇죠. 순서를 고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초록뱀을 1위에 넣고요. 2위에 후성을 넣겠습니다. 오. 그리고 YG1을 그다음 아즈텍을 4번째 그리고 OCI를 5번째 넣겠습니다. 오. 잘 찍으시는데. 잘 찍어요? 오. 네. 찍는 확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초록뱀 미디어가 1번, 후성이 2번, 그리고 YG1이 3번째, 아즈텍이 4번째, 그리고 OCI를 5번째 순서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미양가를 약간 세운다면 네. 이제 전문가님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저는 느낌상 그렇습니다. 후성을 첫 번째에 놓지 않은 이유는 오늘 잘 갔기 때문에 로 이제 좀 때려 맞춘 거죠. 네.
그래도 뭐 이유는 있으니까. 자, 아, 네네. 그러면 왜 1번에 초록뱀 미디어를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초록뱀 미디어요? 네. 아, 저희 전문가님이 후성 이외에 또 보고 계신 섹터가 이 엔터 쪽이라고 들어서. 자, 여러분들도 계속 실전 매매 정수 보시거나 방송을 계속 보면 눈칫밥으로 이렇게 절반 이상 네.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순환매가 나오면 엔터주가 움직일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근데 강하게 나중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맞는데 오. 초보자들이 만만하게 사실 이거를 풀이를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절반 그러니까 한 3분의 1만 풀이를 하면 지금 뽑은 종목들은 다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고 강한 종목이고 다시 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왔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손이 나가기에는 그나마 초록뱀 미디어가 손이 나가야 제일 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제일 많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못 갔던 종목 중에서는 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OCI를 5번으로 뽑는 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OCI가 나쁘지 않아요. 네. 수급도 좋고, 이거 좋죠, OCI. 그럼요.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근데 왜 OCI를 5번으로 뽑았나요? OCI요? 네. 이것도 이제 서울경제 TV에서 또 네. 이제 앵커 생활을 하면서 그쵸. 생긴 이제 어느 정도 눈칫밥인데 그렇죠, 눈칫밥인데. 네, 굉장히 이 종목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여기에 안 계시는 모 PD님이 그러시다고 했는데 늘 이제 태양은 뜬다고 줄기차게 그래서 외치셨던- 안티 하시는 아니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인간 지표라 아. 혹시나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 종목들은 그러면은 뭐 제가 예상했었던 답.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네요. 그럼요. 네. 어디까지는 아직 3강이니까. 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까지 제 생각을 깨뚫어 봤다면은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저 아직 초보인데. 그거를 여기서 좀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개해 주시나요? 다음 주에 이거는 네. 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OCI가 5번으로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지는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네. 주식은 완벽한 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개 종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 흐름인데 여러분들이 선수적으로 매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그러니까 수준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킷을 타는 고속 드라이브 차가 있는 반면에 산악을 타는 차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용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신발도 마찬가지. 스포츠를 하기 위한 운동화가 있을 반면에 등산화가 있고 골프화가 있고, 이게 골프화는 좋고 등산화는 나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간 그 용도에 맞게 있듯이 종목들도 약간 이제 스타일별대로 좀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시고 일주일 동안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거 추천주로 드린 거 아니니까 막 초보자부터 무턱대고 막 사가지고 물려서 하지 마세요. 초보자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제가 매일같이 아침에 해서 표역 종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뱀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바닥에 있을 때 몇 번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작년에서도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실전 매매 정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걸 가지고 좀 재미있는 종목들을 뽑아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성, 아직텍 WB, YG1, OCI, 초록뱀 미디어, 뭐 거의 뭐 급등주 수준에 있는 종목들을 뽑아왔는데, 다음 주에서 이 급등주 매매들을 그 종목들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도 궁금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흐름들을 가지고 제가 하루만 보는 게 아니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얘네들이 차트가 꺾일 때까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1, 2주간에서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시장이 박스권장이고 개별주 차별화장이고 가는 것들만 가는 흐름들이라서 어쨌든 요 흐름들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해드리는지, 아마 갖고 있는 분들은 좋다 그랬으니까 잘 갖고 있으면 되고요. 신규 매수도 신중하시라는 것만 얘기를 해드리면서 추천주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공부용입니다. 숙제예요, 숙제. 숙제니까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추천주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숙제 종목으로서 주신 종목이기 때문에 저 도하나와 함께 재미있는 숙제풀이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의 의도까지는 간파하지 못했지만 감이 좋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다 보면 이 종목을 보는 감이 길러지실 겁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무료 강연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과 최재원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정수 전문가님, 저희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으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거래일이. 이번 주 그렇죠. 거래일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잡혀 있지만 뭐 베이지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내일장 전략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다 드렸잖아요. 후성, 아즈텍, WB, YG1, OCI, 초록뱀 미디어. 이거 공부하시라니까요, 이거. 아, 이걸 이번 주 공부하면 이번 그렇죠. 주 장도 잘 보낼 수 있나요? 이것만 공부해도 이번 주 전략 나옵니다. 이번 주 전략 나오고요. 후성만 봤었어도 그렇죠. 지금 뭐가 걱정이에요? 종목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차별화 장세고요. 강한 종목이 계속 갑니다. 순환매도 나와요. 근데 오늘 뽑았던 종목들은 차별화 장세에서 튀는 종목들인데 이 흐름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만 힌트를 드리고, 그리고 순환매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흔들면 뭐 해야 된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간다? 그거 여러분들 큰일 날 생각입니다. 박스권장은 계속 가지 않아요. 분명히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릴 때 겁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박스권장은 어떻다고요? 계속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절대 말대로 안 움직입니다. 박스권장은 정상적으로 흔들려요. 흔들 때 뭐 해야 돼요? 사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거꾸로 해요. 올라갈 땐 쫓아 들어가고 흔들 땐 무서워서 손절해버립니다. 그게 뇌동매매의 시작인 거고, 그렇게 하면 절대 박스권장에서 재미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면 싸게 사고, 올라오면 팔아먹고, 또 흔들면 싸게 사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손절해야지, 그때 사세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사야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쫓아가야지, 그때 파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제가 볼 때는 큰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우면 쫓아만 가지 마세요. 조정받을 때만 사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조정받아서 뭐 싸게 산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제가 보기에는 급등해 있는 것들은 거의 없고 다 바닥에 있는 것들 갖고 있을 텐데,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이 나거나, 아까 얘기했죠.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많이 줄어들면 뭐 하자? 한번 팔자. 그리고 또 다시 싸게 사자. 그것만 한 몇 번 하면은 다 수익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스권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수익이 낼 수 있을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이종수 전문가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숙제하면 시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다음 주 저희 숙제한 채로 만나자고요. 종목들은 오늘 공부를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같은 번호,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을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무료 강연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서울경제TV 더하기로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신의 한 수, 저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